문을 두드리는 딸, 열지 않는 엄마. 저는 올해 68세 정영자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어요.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며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플루트도 배우고 있습니다. 39살 딸 유진이와 6살 손자 도연이가 있어요. 딸은 워킹맘이라 늘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실 일일지도 몰라요. 자식과의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플루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분명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도연이가 집에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둘러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딸 유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너 언제 들어왔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었나 봅니다. 유진이가 돌아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까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 열려 있었어도 먼저 전화했어야지.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엄마 집인데 뭐 어때요?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물론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젠 제게도 제 시간, 제 공간이 있다는 걸 딸이 이해해줬으면 했거든요. 도연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사위 성준이도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미안한 듯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유진이가 괜찮다고 해서. 아니야. 그런데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해줘. 제 말에 유진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졌거든요. 남편 없이 지낸 지 10년. 이제야 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도연이를 맡기고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저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제 집이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되었을까? 딸에게는 여전히 부모 집이 자신들의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술 수업을 마치고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유진이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더라고요. 서둘러 전화를 걸어보니 유진이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지금 엄마 집 문 앞인데요. 도연이 좀 맡기고 중요한 미팅 다녀올게요. 짐이 많아서 문 좀 열어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미 친구와 약속을 잡아놨고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유진아,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 지금 집에 없어. 네, 왜 집에 없어요? 평일 오전인데.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마치 제가 집에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이죠. 이제 나도 약속이 있고 내 시간이 있단다. 엄마, 진짜 급해요. 이 미팅 놓치면 안 돼요. 제발 좀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딸의 한숨 소리도 들렸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도 더 이상은 모든 걸 뒤로 미룰 수 없었어요. 유진아, 나도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곤란해.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진이와 도연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유진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남겨진 제 손자를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제 시간은 언제쯤 진짜 제 것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딸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유진이가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너무 변했어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잖아요.
문자를 읽으며 씁쓸했어요. 옛날에는 남편도 있었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자식들에게 매달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새로운 번호로 바꿨습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제 공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유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자를 보며 중얼거렸죠. 내 집이지, 내 집 아니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딸도 시댁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잖아요. 왜 친정은 다를까 싶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플루트를 연습하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해요. 그런 시간들이 갑작스럽게 깨지는 게 힘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난 주말 오전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나가보니 유진이가 도연이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안 돼요. 바꿨거든. 왜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바빠요. 애 맡기고 중요한 일 보러 가야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아파트 복도라 주변 이웃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도연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유진아, 미리 연락했어야지. 연락했어요. 문자 보냈는데 안 읽으셨잖아요. 확인해보니 정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30분 전에 온 문자였어요. 30분 전 문자가 미리 연락이니? 그럼 언제 해야 해요? 하루 전에요? 일주일 전에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딸의 태도가 서운했거든요.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엄마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손자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도연이를 보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도연이 손을 잡고 돌아갔어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오후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너무해요. 자식이 애 맡기러 오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도연이 봐주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내가 내 집에서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 하듯이 나도 내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어. 그럼 이제 완전히 남처럼 지내자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자는 거야. 전화 너머로 유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울컥 터지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엄마 집 안 갈게요.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도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부모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혼자 지내보니 알게 됐죠. 나도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마저 포기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유진이가 도연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에 싼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웬일이니? 반찬 좀 갖고 왔어요. 엄마 거요. 오늘은 제가 해온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도연이는 제 다리에 안기며 말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는 달콤탕 끓였어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유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달콤탕이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도연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요. 엄마, 그동안 생각해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딸이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며 말했어요. 저도 시댁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거든요. 근데 친정에는 왜 안 그랬을까 싶어요. 저도 같이 그릇을 나르며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겠지. 네, 미안해요, 엄마.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연이가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유진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약속해요. 함부로 안 들어올게요. 저는 웃으며 새로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없어지고 너무 멀면 정이 없어지죠.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가끔 딸과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